근대유산탐구 학술포럼 미국 남장로의 전주 선교지부 첫 터전 제조매에 관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학술포럼은 전북연구원 오래된 미래연구소 구바울 기념의학박물관에서 주관을 하고 전주문화원에서 후원을 하는 포럼입니다. 오늘 그 첫 강연은 원광대 장주철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으로 미국 남장로회 전북 선교연구 회고와 전망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발표, 3개의 본 발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주 신흥구에 계시는 송상우 선생님께서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회 전주 선교부 완산 시대, 그리고 김경미 전주대 교수님께서 은송리교회 위치 탐색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오래된 미래 연구소에 계시는 김준규 선생님께서 미국 남장로회 혼합 첫 은송리 교회에 관하여 이 3개의 발표를 끝내고 장례 정리를 한 다음에 4시부터 5시까지는 그 전주대 홍성덕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하셔서 전 JTB 국장님이신 손상국 선생님, 그 다음에 구바울 기념의학박물관 학예사인 노교환 선생님, 전주 문화원장 김진동 선생님, 그 다음에 교회사 연구가이신 김천석 선생님이 그 종합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그 기조 강연으로 장주철 선생님께서 미국 남장로회 전북 선교연구 회고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미국 남장로회 전북 선교 연구 회고와 전망입니다. 남장로교의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매우 친근하고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 전북 선교 역사 서술과 연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미 전북 선교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재근 선생님께서 전주 선교지부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또 이미보 선생님께서 군산 선교부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역사서술이라는 관점에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전북의 선교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북 선교의 그 역사서술과 연구 경향을 3시기로 나누어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제1기는 1917년 리승들, 리자이, 홍종필 3분이 집필한 전라도 선교 35주년 기념입니다. 이것은 리승들, 리자이, 홍종필 3분은 선교사의 초기 선교사들이 측근해서 같이 선교 활동을 했고, 또 전북의 초기 교회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증언들이 이 서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출간된 리스벳 선교사님의 서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벳 선교사는 1897년에 한국에 입국해서 1920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왔을 때 7인의 선발대 선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선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생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고, 때로는 눈물겨운 내용들도 많이 그 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 호남신학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이사장을 하셨던 그 조지 탐슨 브라운의 미션 투 코리아가 그동안의 선교의 기록물들을 총망라해서 섭렵하면서 호남 선교에 대해서 집대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서서 속에 호남 선교를 총 정리하는 그 역사 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제1기는 매우
자료적인 성격이 강한 또 호남 선교, 전북 선교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사 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전북 선교 역사 연구를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수진 박사가 중심이 돼서 호남 선교 100년, 또 전북 편의 그 역사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이후의 전북 지역의 역사 서술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역사 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명준 선생님께서 전북 기독교 전례를 서술함으로써 그 내용을 더 정리하고 이제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3기는 2000년 이후의 연구와 역사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전북 선교 연구가 전문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연구 편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가 매우 다양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선교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기의 구분을 염두에 두면서 8페이지 두 번째 남장로교 전북 선교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활동의 양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 기초를 다지는 시기를 넘어서 2000년대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저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는 5년 단위로 나누어서 전북 관련 연구 내용들을 분류해 봤습니다. 총 152편 전북에 관련된 연구물들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직관적으로 볼 때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해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 연구가 활발하게 된 것은 매우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와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근 선생님은 아마도 호남신학대학교, 광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와 같은 목회자 양성기관에서 꾸준히 학위자를 배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1999년부터 2024년까지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석사는 15명, 박사는 8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재근 선생님이 말한 그런 목회자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것은 국장로교 선교활동과 감리교 선교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호남을 대상으로 한 남장로회의 그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분량만 언급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남장로회의 선교활동은 개척돼야 될 분야가 아주 많았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근래에 와서 남장로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대학 일부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또 다른 지역의 대학들에서 이 호남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전북 선교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또 많은 논문이 발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남장로의 한국 선교 연구가 전문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많이 배출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관련 대학이나 또는 선교 관련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이므로 우리가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표 2를 보면 제가 주제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나열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초기 선교사 개인에 대한 연구가 물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성 선교사의 개인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여성 선교사를 집단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남성 선교사를 집단으로 바라보는 그런 책이나 논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선교사를 집단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활동을 집단적으로 보는 그런 논문이나 저서가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하나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3.1운동에 관해서는 일부 소개가 되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동안 13편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비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남장로회의 전국 선교가 지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현실 인식을 고양시키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근대화 길로 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측면에서 쓰여진 연구물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문주의적인 접근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어떤 확산과 변화 과정에서 지리적인 공간이나 배경 속에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발표가 되었고요. 이와 같이 기록학적 접근이라든가 건축학적 접근이라든가 다양한 주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발표되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남장로교 전북선교 연구에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초기 선교사들 인물 연구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 중기나 후기의 선교사들도 많이 소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북지방에서의 선교 활동의 추이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전주 선교부나 군산 선교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원, 순창, 부안,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초기부터 세워진 교회들이 많고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역들을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지역의 초기 선교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미국 남장로회 전북 선교 문서와 지역교회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남장로회 선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갖가지 자료들이 국내에도 일부 소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양이 미국의 각 기관과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조직적으로 탐색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원문 파일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전자화되지 않은 자료들은 복사해서 쉽게 연구자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아카이브 구축이 꼭 필요하겠죠. 세 번째, 전북 선교 연구의 종합화가 필요합니다. 90년대 이후로 저서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방대한 양의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또 그 연구 내용도 깊이가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총서 시리즈가 앞으로 출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일들을 다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도내의 대학들이 지역사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계가 선교 역사 발굴에 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전북의 근대 역사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체들을 좀 모아서 뜻을 하나로 묶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북에도 남장로의 선교 역사 서술과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연구소나 학습원이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지방의 선교 근대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콘텐츠화해야 합니다. 문서 자료뿐 아니라 남아있는 선교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거나 복원해서 전북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가시적으로 추진한다면 문화 관광 자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문화 작업이 진행될 때 전북의 근대화에 대한 역사인식이 전북 도민에게 더욱 고취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요약하다 보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발표문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남장로 그 선교 강연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전주 신흥구에 계시는 송상훈 선생님께서 미국 남장로의 한국 선교의 전주 선교구 완산 시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북문화원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신흥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히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냐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신흥고등학교가 미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션 학교의 역사, 신흥고등학교 역사를 개인적으로 기존 학교 역사를 한 20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료를 쭉 읽으면서 선교사들의 자료를 쭉 보면서 영어 교사로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쭉 읽어보고 있는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교사들 편지를 한 8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특히나 이제 신흥학교, 기존학교 역사를 출발점이 되는 원 자료들이 완산시대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 몇 가지는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감사하게도 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들을 어떤 실마리로 엮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쭉 쌓아놨던 뭔가가 하나 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저는 1898년 보고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집이 초가집 6채 그리고 기와집 2채 진료소, 체포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나 그 뒤에 발표하실 두 분께서 다 같은 자료를 갖고 계셔요. 같은 자료를 읽으셨기 때문에 계속 중복될 수도 있는데 28쪽, 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8쪽, 29쪽을 보면 일단 더 미셔너리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것을 시기별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몇 개 더 추가할 것도 많지만 자세한 것들은 서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들어가면 내용은 다 아시리라 생각돼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선교회 부동산 중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해외 선교회 실행위원회라는 곳에 한국 코리아 미션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 우리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퍼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번역된 대로
지난해 건축된 상당히 넓은 집 두 채, 테이트하고 레이놀드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채플과 진료소, 교회로 사용되는 초가집 한 채, 그리고 테이트 남매, 해리스 목사, 레이놀드 목사, 잉골드 의사가 전에 살았던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저는 이제 옹기종기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게 영어로는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5채는 모여 있었다는 거고요. 교회는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묘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집 초가집 한 채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주교회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저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셔너리라는 건 참고로 미국 남장로의 해외 선교의 원래 보고서거든요. 원래 보고서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3개월 정도 거기까지 가는데 한 2, 3개월 걸렸고 편집도 나온 데까지 했으니까 한 3개월 차이를 두고 실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답사기, 해리슨 일기, 잉고드 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입국했을 때부터 약 10년 동안을 쭉 한번 일정별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했더니 1번부터 쭉 한 이쪽까지 마지막에 제가 해리슨 부인의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중간중간 빠진 것들 더 넣으면 그 전체적으로 일지를 보듯이 한눈에 10년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연례회의라는 걸 일부러 넣었거든요. 연례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기총회입니다. 정기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왔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연례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 그쪽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조금만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1054쪽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떠나거든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당시로 보면은 7년을 꼬박 근무하고 나가는 게 안식년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자 선교사들은 5년 마치고 가는 법도 바뀝니다. 안식년이 굉장히 중요해서 1년을 딱 갔다 오면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1892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안식년이 거의 겹쳐버립니다. 그 겹치는 시기에 전주선교부가 거의 완성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이 없어버립니다. 우리 이 완산에서 화산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가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 담당하는 그 선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주선교부 위치, 우리가 그 초가집 A, 제가 편상 초가집 A라고 하겠습니다. 6채가 하도 헷갈리니까 누구지 그러면 헷갈리니까 저는 A, B, C, D, E, F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밝히려면 은송리 교회를 알려면 먼저 전주선교부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전주선교부 위치는 여기 김경익 박사님이 논문으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언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교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단어가 도대체 정의가 뭐지? 우리나라에서는 산인데 외국인들한테 다가산은 산이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다가산은 산이 아니고 그냥 마운드나 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완산하면은 완산 칠봉, 외칠봉, 내칠봉 생각한 그게 딱 박혀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바꿔요. 뭐라고 했냐면 hill, HILLA라고 분명히 여기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언덕에 해당될 수 있는 곳, 그리고 편자 모양이 있는 곳, 거기 어딜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완산일 때 사실은 혼자서 굉장히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여기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마침 우리 원장님하고 송국장님하고 김경 교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데 하면서 저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분들이 또 이렇게 인공위성 지도와 함께 말씀해 주시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그 옆에 편자 모양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그 편자 모양 사라졌을까 봐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딱 그 지형이 있고, 그러면 이 힐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힐이라는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저는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주선교부 위치는 기록물에 의하면 낮은 산, 동산이 있고 거기 맑은 모양의 지형이 있는 곳이다. 완산에서 찾았는데 거기 있고, 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찾아서 뭐 오랫동안 다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게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4월 4일에 전라도 그쪽에 왔을 때 레놀즈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걸 굉장히 고심해서 봤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이게 살았어요. 이 살았던 집을 갖다 성교회 최초의 교회 정혜원이 산 1983년에 산 집입니다. 7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월이라고 하는 서로도 있는데 7, 8월이라고 그냥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수리나 개조는 내가 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거 성교회가 임대해 가라.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당시에 습관적인 겁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신생으로 설립된 1890년 설립된 한국 성교회는 전체 해외 성교부 예산의 4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00분의 1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면 돈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 개인이 사고 나중에 성교회가 다시 이렇게 환원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서 테이텍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미션 미팅이 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교부에서 임시회의건 이렇게 해서 열어줍니다. 일부러 제가 이 성교회 열렸던 시기를 다 앞에 기록물에 놔뒀습니다. 테이텍에 지시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Across the hill. 자, 그 hill 건너편에 있는 곳을 사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지시의 가격이 $200는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0가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의 단서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기인이 쓴 내용인데요. 처음 왔던 우리의 집하고 우리가 정서방에 사는 그 집하고 저 언덕의 정상 사이에는 집 서너 채가 있는데 한 집당 $25 골드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골드하고 실버를 알아야 되는데 골드와 실버는 당시의 화폐의 개념으로서 1골드면 2실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환율이 그 달러하고 엔화하고 1대2였거든요. 그러니까 200엔으로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4개의 집이 4개의 집을 집 값으로 살 수 있는 곳. 언덕 너머.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어크로스입니다. 영어 교사다 보니까 이제 단어 하나 선택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이게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동산 아래에 있다가 저 위를 이야기하면 on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동산 위에 있다. 아니면 그 넘어 있으면 beyond라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across를 썼거든요. 그러면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가로질러서 있으면서 초가집 4채에 해당되는 그리고 집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하우스는 기령당밖에 없습니다. 편자 모양과 기령당 물론 기령당 못 샀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게 저는 결론이 나서 뒤에 이것을 기령당 여기가 기령당입니다. 기령당은 1917년에 실측한 지도에 기령당이 있고요. 여기가 편자 모양이 되겠고 여기가 성교부가 있었던 곳으로 저는 봅니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 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길이 변하지 않고 있듯이 길이 변하지 않고 이들 근데 여기랑 이 차이는 이 동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교회가 아마 이쪽이었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분하고 최초의 교회는 아마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의 주장이 지금 우리 큰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를 주장하던 데는 이제 그 주장에 많이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러면 이게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공사진 여기 들어가시면 항공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놓고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는 기령당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기령당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쭉 옆에 여기가 이제 명령이 되는데 이게 그죠? 80년대인가 건축이 되거든요. 명령 열리기. 그러면서 그 전에 텃밭기하고 그러면서 사가 없어지고 이때는 나무 이 숲이 보이죠. 아예 이것도 사라진 현재 84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모아놓고 보면 이 두 개 지도를 합쳐놓고 보면 이곳에
바로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행운수퍼라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행운수퍼 맞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는가 싶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행운수퍼 가서 우리 여기를 쭉 한번 보면서 이 선을 다시 한번 쭉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물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행운수퍼라고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척도가 과연 100년 전의 척도가 정확했을까?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이거는 행운수퍼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 평면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동 같은 거 할 때 입체적으로 뭐 이렇게 조형을 세워 놓잖아요. 그래서 등고스 모양으로 하나만 제대로 떠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위치를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행운수퍼 자리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운수퍼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위는 조금 위로 하려면 조금 한 게 뭐냐면 뒤에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그러고 여기에 이런 말을 해놔요. 정킨이 쓰는 말이에요. 성벽 바깥쪽 천 넘어 마을 바깥쪽의 모서리 엣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모서리 부분에 있고 그 정상 사이 집이 서너쳐 있고 또 거기가 작은 동네가 아닌 게 일부 친절하게 동네라고 우리나라 말로 써놔요. 이 동네 주변에 몇 명이 와서 했다. 근데 동네를 다른 말로 워드 혹은 디스트릭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 같으면 불악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 정상적인 어떤 마을 단위에서 저 윗불악 그쪽 사람들이 외국인 왔다고 하니까 7, 8명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이고 그런데 산 쪽으로는 집이 한 서너 채 더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가집 위치가 또 foo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foot이라는 건 발이거든요. 발은 산의 출발선입니다. 산이 올라가는 곳이 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웹서 사전에 친절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언덕의 foot, 언덕 기슭, 산 기슭.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을 곳은 현재 지형으로 보면 행운수퍼 근처가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도, 1910년의 지도가 정확하냐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여기도 제가 썼는데 길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길이라는 게 행운수퍼를 하고 성교부지 그 사이 그 언덕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당시에 없었다 그러면은 행운수퍼가 유력한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운수퍼 옆에 공터가요. 그렇죠. 만약에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길을 쓰고 있었다. 통용되는 길이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 호의를 끌어내야지 선교가 가능한 데서 그 삶의 통로인 길을 갖다가 점유하면서까지 영역을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기 테니스장이에요. 갑자기 테니스장 이야기가 나와요. 잉골드가 테니스장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테니스장이 만들어진 만큼 넓은 적어도 여기 있는 공간만큼은 적어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평평한 곳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보이는 곳이지 않을까? 혼자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그래서 뭐 모형도로 등고선을 따서 지형도만 좀 있다면 이거 놓고 좀 오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담입니다. 여기 테니스를 누구랑 쳤을까요? 그냥 너무 진지한 것 같다고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누구랑 쳤을까요? 데이트하고 쳤을 겁니다. 둘이 그래서 결혼했어요. 웃어주세요. 진짜로 사람들이 없었거든. 선교사들이 없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너무 힘들게 자기 역할 2배, 3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테이트거든요. 근데 우리 테이트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테이트의 글이나 잉골드의 글을 보면 둘이 굉장히 애달파서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관계도 한번 밝히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건 답니다.
길, 그리고 테니스장, 넓은 곳 이걸만 조금만 알 수 있다면 성교부의 첫 교회 위치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일부러 완산도형이고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제로 생각하고 있으면 전개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만들 때부터 저는 아예 그걸 생각 않고 처음부터 완산도형에는 초가집 몇 채인지 아시죠? 5채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 여기는 6채거든요. 그래서 저는 6채로 시작을 했고 거기 5채니까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고서 여기를 중심으로 했고 그럼 완산 초가집 6채 중에 6채가 신축 2채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것도 이 자료 제가 좀 일부러 뽑아왔는데요. 여기 어떤 제가 연구하면서 2번, 3번 막 봤던 이 자료들인데 아까 보여줬던 그 자료입니다. 쭉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근데 정혜원이라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1984년에. 왜 사라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원이 떠나고 난 자리에 그들이 잠깐 살았던 자리에 그 초가집 6개를 어떻게 했을까 하고 A부터 F까지 쭉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리슨의 일기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가집 A에 처음에 정혜원이 살았고 그 다음에 테이트 남매가 잠시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해리슨이 쭉 살게 됩니다. 그런 역할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갑자기 해리슨이 집을 굉장히 많이 옮겨요. 옮기다가 이리 옮기다가 저기 옮기다가 하다가 마지막에 여자들 방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 방에서 처음으로 잤다 그래서 뭐지 방치 세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고 하다가 아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그거는 여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쓰려고 놔뒀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집 6채가 해당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잠시 있습니다. 또 1897년 7월 16일에 있었던 일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가집 A가 교회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A는 제가 발견한 지문 중에 A는 몇 칸이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방이 2칸 있었다. 그리고 한쪽은 남자가 있었다. 한쪽은 여자가 있었다. 중간은 가림막이 있었다. 이 정도로 선교사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규모를 알 수는 없고 딱 독특한 것은 초가집 메누즈 처음에 살았던 그게 오각형 지붕이라는 것 그거 말고는 특별히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계 속에서는 은송리 교회를 특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 1898년도 9월 1일 이 현재 완산에 있는 여성 진료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긴 집은 이러한 여러분 자료지 24쪽에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제가 추정하기로 이런 집이 있겠다 그렇지만 A는 제가 특정을 못하겠고 다른 집들도 사진으로는 찾기가 어렵지만 어딘가 찾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이게 제가 머리를 싸맸던 건데요. Chapel and Dispens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가로를 열고 Korean House Bought and Rebuil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앞에 관사가 있고 명사가 2개가 붙으면 이거는 한 건물로 보는 거야, 하나로 보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학교 문법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Train and Watch라고 있으면 그 시계줄에 달리는 와치야 이렇게 가르치지 2개를 별개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메네 그 하면은 2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식사용으로 같이 붙은 거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옛날에 성문 기본 영어나 성문 문법이라고 막 그런 거 혹시 생각나시죠? 그때 문법 배울 때 관사부터 하면은 이게 나오는 특별한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어요. 처음부터 제가 고정돼 있었을 때 이거는 한 건물에 2개 같이 쓰는 것 이렇게만 하고 계속 나갔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디스펜서로 나오고 채플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다가 외국인이라면 다르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집 한 채를 사는데 거기에 만약 헛간이 딸려 있어도 집 한 채 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집을 사면서 마당 사고 우물 사고 헛간 사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집 한 채 샀어 하고 하는 거 똑같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여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슨의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해리슨이 뭔 말을 하는지 봤더니 일기에 친절하게 써놨어요. 1894년 9월 30일 내가 시내에 있는 우리 집을 봤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내에 이 사람이 뭔 집을 샀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우리 집이라는 게 해리슨의 개인 집이 아닙니다. 선교회 집이에요. 선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샀다. 개인 재산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이 한쪽은 기와 부분이 있었고 한쪽은 행랑채로 초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10월부터 10월 12일까지 레이놀드와 협의해서 공터를 매입합니다. 이 성문 밖에 공터를 매입해요. 여기 진료와 체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쭉 이렇게 하고 주춧돌도 준비하고요. 10일 가까운 시간에요. 주일날은 일 안 하니까 빼고요. 담장도 설치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담장을 설치했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 단어입니다. 이것을 remove-했다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제거했다는 저것도 아닌데?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사전의 기본적인 생각이 제거가 아니고 1차적인 뜻이 움직이다. 다른 곳으로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옥의 구조에서는 그걸 뜯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 부분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그 체포를 짓고 갖고 와서 기와 부분을 갖고 와서 디스펜서리, 그러니까 진료소를 짓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기와 부분을 옮겼다. 그리고 갑자기 책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똑같은 건물 내에 있다면 지붕이 하나라고 한다면 한쪽만 공사라고 한쪽 안 했나?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서문 바깥에 책풀과 진료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풀과 진료소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 안타깝게도 진료소가 해리슨이 한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 해리슨이 의료 분야를 사임하거든요. 해리슨도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진료소는 남자를 위한 진료소다. 그리고 완산에 있는 진료소는 여자를 위한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진료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글을 읽어보면 선교사들이 전주에서 사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주가 왕도잖아요. 남녀 구별이 확실했고요. 처음에 와서 시내로 접근을 못합니다. 양반들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 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구별이 됐을 거다. 이 진료소 A가 안타깝게 이렇게 쓸모없게 됐고, 새로 지금 화산에 지은 진료소는 또한 해리슨이 그때 남아있던 유일한 남자 선교사로서 그 건축을 해리슨이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은성리 교회의 위치와 사진 관련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특정한 게 왜냐하면 텐상하고 길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길이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길이 없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길이다면 그 헤모스 밥도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선교사들 글로만 보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쪽 부분이라도 한번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시내 쪽으로 가는 아래쪽에 있는 곳. 그래서 앞으로 연구 과제는 이렇게 이 채플이 계속 그 다음에 1901년도부터 언급되는 스트리트 채플과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밝혀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서문교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의 한 분야인 어떻게 교육이 발생하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듣기 좋고 행복하고 가슴 뿌듯하지만 사실은 사실관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들은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52냥으로 샀다. 52냥이 아니고 단순 계산은 260냥으로 산 겁니다. 한 냥은 그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신흥학교와 관련돼서 기존학교 관련돼서 여기 근대 전주 문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계시는 김경일 선생님께서 은송리 교회 이지 탐색과 관광장 활용 방안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김경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은송리 교회의 위치 탐색에 더 집중해서 이 자료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논문의 대부분이 작년 딱 요맘때네요. 딱 1년 전에 24년 12월자로 발표가 되는 전북학연구에 발표가 된 논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딱 1년 만에 이런 자리가 다시 생겼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쪽에 별 관심이 없다가 사실은 전혀 정보도 없었다가 완산도형이라는 그 고지도를 발견을 하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좀 그림으로 좀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완산도형입니다. 이 지도는 전주를 이제 성역화하고자 하는 고종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경단, 오목대, 또 완산 뭐 이렇게 다 포함을 하는 또 잠안동까지요. 그때의 시점에 만들어진 지도이고, 이 완산에 어디에 비를 세웠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여기에 비를 세운 자리와 그다음에 뭐 산신당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비는 이쪽에 세웠고 이쪽 전체가 완산 칠봉이라고 하고 여기 산신당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산에 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7월 11일에 완산에 비무는 이완용이 쓰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완산에 미국인이 지은 집이 있다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하문이 내려오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결국은 세워지죠.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가 세워지는데 언제 세워졌느냐? 네, 경자년 2월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이 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탁본 자료가 요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탁본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 역사박물관에서도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탁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측면이 안 보였었지만 여기 측면이 있어서 이 비가 세워진 시점은 1900년 2월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발표자이신 우리 김진규 박사님께서 저한테 소중한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바로 조경단 연건청 의궤라는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이 성역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 많은 일들이 기록으로 좀 남겨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2월뿐만 아니라 장례원에서 길일과 길시를 정해서 이때 세워라라고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경자년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건양이라는 이 연호를 쓰면서 양력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의궤에서는 제가 고종실록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날짜는 전부 음력입니다. 그래서 경자년 1월 28일 신시에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이걸 양력으로 산하면 1900년 2월 27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 비가 세워졌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완산도형이 이 지금 선교사 은송리 교회 첫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완산도형으로 보는 공간적 단서입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완산도형에서는 이 글씨가 안 보였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잇 붙이듯이 별지로 붙어진 메모인데요. 이 메모에는 미국인 저목처, 와가 3처, 초가 5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와집이 3개가 있고 초가집이 5채다 뭐 이렇게까지 메모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메모는 이렇게 평 포스트잇 들추듯이 들추면 아까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는 그 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붙였다는 건 이게 임금님께 비를 세우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제작된 지도이나, 이 뒤에 아까 임금님께서 이 미국인들을 이주시켜라 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그걸 판단하기 위한, 그래서 또 하나의 목적을 지닌 별지가 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미국인 저목처다 하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살았던 이렇게 선교 지부를 여기가 지금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큰 글씨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와가삼처, 초가 5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도 초가집이 딱 5채가 그려 있고 이렇게 세 채의 기와가 있는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아했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제가 연구가 시작됐던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없는 버전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가 어디일까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리 잡았던 완산도형에서 그려진 이 미국인 저목처, 미국인 선교사들,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선교 지부는 위치가 어디일까?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곤지산이 보이고요. 이쪽 왼편에 이게 있는 곤지산입니다. 그리고 주공 써 있는데 투구 주자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투구봉입니다. 투구봉.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이름을 쓰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검도봉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위치가 어디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땅띠샘이라고 부르는 약수터 위쪽으로 난 길이 있죠. 그래서 그 도로로 옛날에는 차도, 팔각정까지 차도입니다.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차도. 그 부분이 그대로 이 경사도가 남아있는 거기가 검도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투고봉 건너편의 저쪽 산자락이라는 얘기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1872년의 지방도와 19세기 전주부 지도 열폭짜리 병풍에 있는 이 세부의 이 산자락을 한번 추정을 해보니 여기가 맞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 산자락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송상훈 선생님께서도 발표에 활용을 하셨던 이 지도입니다. 선생님 아까 1917년 측량이라는데 몰라 제가 지금 그때 찾았던 자료의 이 내용을 보면 1918년 측량에 발행이 1919년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지도하고 다르죠.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완산도형이 남쪽을 위로 완산지붕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쪽을 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보면 여기는 분명하게 이 완산도형하고 같은 지형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요 산의 이 동산과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진 이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가 분자정입니다. 지금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위성지도에서 보면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군자정이거든요. 지금 파란색 지붕이 있는 이 부분이 여기는 좀 평지처럼 보이지만 살짝은 휘어진 언덕이 지금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죠. 자, 이 봉과 여기는 이제 같은 지형이라는 걸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은 어느 위치인가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길입니다. 도로. 1918년에 요 지도 여기 제가 이거 부채꼴 모양이라고도 하고 뭐 하트 모양이라고도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의 지도에 위성 지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를 어느 정도는 추정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언덕은 바로 영균맨션이 앉아 있는 그 언덕, 그 산 동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로가 좀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도로는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송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의 여지는 좀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한 이 동산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지금 관음정사 쪽의 언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표시하는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제로의 여지가 있죠. 여기에 지금 남아있던 공터들, 이 완산도형에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부분들은 논과 밭이 있었던 습지인데 여기에 완산국민학교가 생기는 거죠. 그 바로 그 주변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1939년에 이쪽에 심상수학교가 생겼죠. 완산국립심상수학교. 자, 이 정도의 이제 공간적 단서는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 기록에서 시간적 단서를 좀 찾아가야 될 텐데요. 선생님께서 아까 그 선교사들 기록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셔서 확실히 도움은 됐어요. 저도 한번 어떻게 보면 같은 자료인데 같은 자료를 보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은송리 교회, 그러니까 정혜원이 구입한 최초의 교회 자리,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은, 최초의 기록은 바로 이겁니다. 1894년 7월로 돼 있죠. 작성 일자는 1893년 12월 13일에 기록한 겁니다. 이날은 사실 정혜원이, 제가 지금 연구한 이 기록으로 보면 6월에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요.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6월부터 출발을 해서 내려와서 이 집을 산 건 8월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 집을 샀고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내려오죠.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집을 살 때 이건 우리 선교로 쓸 활용할 집이야가 아니라 일단 선교사들은 숨어 있었고 한국인 정혜원 조사가 이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이 지역에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해서 처음에 이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주막에서 머뭅니다. 주막에서 잠을 자고 이쪽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다시 내려와요. 그때는 이제 이 집에서 우리가 머물러도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안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록도 제가 추정이 아니라 읽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머물고 올라가죠. 근데 그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려왔는데 이 집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성벽 바깥 개울 건너편 외곽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다. 선생님 아까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이 집이 자리한 이 동네를 설명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집이 어느 정도 여기에 딱 있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네차의 집을 사이에 두고 어디에 있냐? 저는 밑줄을 그었잖아요. 언덕 꼭대기에 가깝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꼭대기 그리고 가로 열고 벼랑이라고 썼잖아요. 영문의 표시는 the brow of the hill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퍼드 영한사전입니다. 영한사전에 보면 사람의 이마, 눈썹 뭐 이런 거 1, 2는 지나가고요. 3번에 가면 가로 열고 언덕까지 써서 꼭대기 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들을 다 이 브라우라는 거를 이걸 지명으로 썼을 때, 그 지형으로 썼을 때의 이 예문들을 쭉 찾아보면 전부 다 the brow of the hill 이렇게 같이 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꼭대기 등성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옆에는 영영사전입니다. 영영사전에서 1, 2, 3, 4는 되게 이제 사람의 요 내용으로 쓰고 있고요. 5번에 가니까 요 그 표현이 되고 있죠. 스틱 플레이스의 가장자리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스틱 플레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니 경사가 매우 가파른 곳, 또 언덕이나 절벽 등 경사면이 급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파르고 이건 비유로도 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영한사전에서 꼭대기, 등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등성이는 뭐냐면 사실은 산줄기입니다. 산줄기. 산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등뼈처럼 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산줄기가 내려온 부분은 비탈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비탈면이 공존해서 우리는 등성이 또는 벼랑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예문으로 든 그 정킨의 기록을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거기를 벼랑이라고 번역한 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의 사전이에요. 등성이, 벼랑은 어떤 뜻인가? 산등성이나 언덕의 경사가 매우 급한 이 부분요. 바위나 흙이 드러난 험한 지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절벽이나 낭떠러지다 이렇게 가파른 이쪽에 높은 쪽에 가깝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키는 분명하게 그렇게 썼거든요. 가깝게 있다. 그 등성이 벼랑의 브라우에 가깝게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당시에 기록이 또 하나가 예를 든다면 이거는 이 기록은 1894년 6월 30일에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연역을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11월에 내려왔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아까 이 대목이 있었군요. 요 부분이요. 지역사회 대표 7, 8명이 우리 집에 방문했고 어쨌든 이제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로 이 사람들 쫓아내야 돼 뭐 이런 논의가 잦아들고 그냥 잘 해보자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갖고 올라가서 작성한 글이 바로 이 글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요거는 아까 그 정킨이 쓴 게 바로 그 기록이고요. 지금 이 레이놀즈의 기록은 뭐냐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해서 처음에 내려오는 선교사가 테이트 남매입니다. 테이트 남매가 1894년 3월에 전주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혜원이 샀던 그 집, 최초의 집, 그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죠. 그때 동시에 레이놀즈가 그때 이제 대표격을 갖게 되는데, 레이놀즈 선교사가 두류 선교사와 함께 전라도에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죠. 자, 어디 전라도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전라도를 탐색하는 여행을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894년 3월 30일에 이 테이트 남매한테 찾아와서 4월 4일까지 6일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1894년 때가 이제 4월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동학이 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동학군들이 몰려오기 직전에 서울로 갔다 그래요. 그럼 동학이 전주 입성이 양력으로 5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20일 전후에 이때 올라갔다는 기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쓴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개의 작은 집에 대한 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언덕 기슭에 있고 다른 하나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언덕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얼마 후에 병원과 다른 선교 건물을 건립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언덕 중턱에는 깊은 샘이 솟고 편자 모양의 땅에는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까 foot of the hill과 brow of the hill에 대한 요 부분이 이들이 분명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은 이곳이겠고, 그러니까 언덕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일 정도의 높은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보일 정도의 높은 곳은 이 완산 도형이 정확하다고 일단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 높은 곳에 이 산줄기에 이 비탈면 아래에 있는 이 집이어야 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는 곳은 바로 샘이 있는 편자 모양의 땅,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언제 샀다는 얘기인가요?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선교회 회의 장면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은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이게 아까 제가 레이놀즈하고 두루가 전라도 여행을 마치고 3월 30일에 여기 와서 이 얘기 있잖아요. 그때 친필로 쓴 레이놀즈의 친필 메모입니다. 정확한 문장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메모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있죠. 플랜이라는 이름 하에 테이트는 내 집에서 살고, 내 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혜원이 샀던 집은 레이놀즈 사비로 샀기 때문에 레이놀즈는 계속해서 마이 하우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내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두류는 언덕 건너편에서 산다,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쓰고 있죠. 언제? 95년 봄이 되면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완산이 정확하게 다 이렇게 완성되기 전까지 완성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내 집은 마이 하우스는 그때는 교회나 사랑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메모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 편자 모양의 땅이라고 하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홀슈 누구냐면 알렌 박사와 민판사를 통해서 병원 부지로 이것을 확보 이렇게 써있죠. 확보할 것이다 막 이런 문장이 아니죠. 확보하겠다라는 게 여기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편자 모양의 땅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집에 이게 지금 한 채든 두 채든 뒤에 조금 논의할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병원 부지로 마련한 편자 모양의 땅이라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 그러니까 이게 도시 전체가 보일 만큼 높은 곳은 이 언덕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직 긴초가집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완산 도형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가장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 벼랑에 가까운 이곳으로 저는 최초의 집으로 보는 겁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민판사와 알렌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들한테 백을 쓰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들은 누구냐면,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이완용의 부인입니다. 이완용의 부인이고, 이거는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성 부윤까지 지낸 이채윤의 부인입니다. 둘이 외교관으로 이 부부가 미국에 갔었어요. 그때 미국 신문들은 이런 전통 복장을 입은 이런 아낙네들 처음 보는 데다가 신기하니까 계속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부들의 사진이 계속해서 신문에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채연의 부인은 이때 이제 아이를 가져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화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돌을 막 지날 무렵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병이 들죠, 엄마는. 출산 후에도 외지에서 출산을 한 데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병이 깊어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1892년 11월에 선교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인의 선발대, 예, 이분들이 들어올 때 묶어서 부탁을 해서 이때 이미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사들이 파견 나간다고 할 때 이채연도 이미 개신교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한테 우리 와이프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같이 케어하면서 들어왔던 게 리니 데이비스, 나중에 해리슨 부인. 그래서 그 절친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 리니 데이비스와 해리슨이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에도 참석을 합니다. 네, 그 정도의 이런 인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친미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알렌 박사와 여기서 민판사, 여기서 얘기하는 민판사는 판돈영부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던 민영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판사와 알렌 박사를 통해서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든든한 백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을 이제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삽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거 살 계획이야까지만 봤는데 나중에 6월 30일의 기록에는 우린 샀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기 직전에 이게 구입이 됐다는 얘기인데, 다른 보고서에 보면 4월 4일에 25달러를 주고 계약만 했습니다. 그런데 샀다는 근거는 제가 못 찾았었는데, 그 레이놀즈의 기록에 우리는 이거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이 발발해서 떠나기 직전까지 한 5월 20일, 4월 4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구입이 완료되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특정하자면, 이 집은 1893년 8월에 구입을 했다면, 이 집은 1894년 4월에 확보가 된 땅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기에 이제 다 모여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그 초가집들이 이 부분일 텐데, 동학으로 못 내려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잠잠해질 무렵에 확인하러 내려오죠. 그래서 보니까 1895년에 내려와서 이제 살만하니까 집을 더 삽니다. 그래서 테이트 남매가 살기 위한 집을 준비를 하죠. 그때가 11월입니다. 그래서 집을 좀 고치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선교부가 출발하는 건 96년 1월이고, 그때는 이씨 부인이라고 하는 미스 테이트를 도와주던 여성 조사, 이씨 부인도 같이 내려오죠. 그 기록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은 1896년 1월부터 출발이 되었다. 그리고 1897년 3월에 해리슨이 내려와서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제 이 집에도 머물다 이 집에도 머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해리슨 집을 샀다는 기록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의 이제 하고 연관을 지면 좀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1897년에 6월에 이제 레이놀즈 부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옵니다. 계속 서울에서 레이놀즈 부부는 좀 아팠거든요. 아팠다가 건강을 좀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테이트 집에서 잠깐 신세를 지다가 집을 다행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을 구입한 게 아마 제 기억으로 6월 15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던 이 동네가 나중에 확보된 땅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께서 인용해 주셨던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쓸 때는 완산도형에 굉장히 꽂혀 있었기 때문에 완산도형에서 분명히
초가 5처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해석을 하면서 너무 거기에 맞춘 감이 있는 건 제가 지금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걸 이번에 다시 자료를 뒤집어 보면서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자 교회로 쓰는 초가집 옆에 컴마가 있잖아요. 내가 이 컴마를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컴마가 없으면 이것과 이것이 다 이런 5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컴마가 있다는 걸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여기에서 집을 우리 성교부서에 사는 선생님은 주체의 집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서로 건립된 이 부분 그 다음에 한국집을 사서 붙인 예배당 저는 예배당 겸 진료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서 더로 하나 엔드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 겸 진료소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완산에 있지 않고 서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분명히 해리슨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대, 그럼 완산을 포기하는 건 별도. 그러면 교회로 사용하던 집과 어쨌든 5채의 집이 있다는 거니까 초가집 5채가 더 있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완산비를 세운 근거를 확인시켜줬던 의교회에 이 기록 목록이 나옵니다. 이건 왜 작성이 됐냐면 이들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자료를 조사해라 해서 전라도 관찰사가 조사한 내용이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궤에는 8월 9일로 되어 있으나 양력 9월 13일에 도착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레이놀즈의 집은 어쨌든 기와집 여기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저게 기회 한 채가 그려있기 때문에 이거 한 채야 이렇게 했지만 와가 3처 초가 5처라고 하는 처를 쓴 내용이 근거가 그래서 처라는 표현을 썼구나라는 게 이 집이 행랑채도 있고 뭣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산도형에서는 분명히 5처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걸 확인하고 보니까 각자 기와집이 있고요. 레이놀즈가 갖고 있는 집이 예배당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교회라는 표현을 안 쓸 때니까 교회와 예배당을 이걸로 구분 짓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8칸의 집과 3칸 또 행랑칸 5칸이 포함된 게 이게 교회 붙인 거예요. 이게 하나. 그리고 또 3칸짜리 집이 또 하나. 이거는 아마 나중에 처음에 샀던 레이놀즈의 집을 잉골드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비워주거든요. 아마 그 집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이렇게 2개, 초가집 2채, 테이트한테는 5칸만짜리 4칸 반, 4칸, 또 3칸의 4채의 초가집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뿐만 아니라 뭐 담장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나무가 몇 그루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 완산도형에서는 분명히 5채였는데 한 채가 더 있네.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의 이 보고서와 똑같이 합당한 6채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 채는 어떤 집이며 왜 완산도형에는 한 채가 빠져 있을까는 이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던 요걸 봤다면 사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레이놀즈의 집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테라스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의 이쪽에 팔짝 지붕과 굴뚝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이놀즈 부인이 언덕 위에 집을 지어서 올라간 게 이제 1897년 12월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요 내용입니다. 미셔너리에 나와 있는데 이 집을 다 소개해요. 우리 집들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석하고 보니 레이놀즈 가족이 내려와서 처음에 장만했던 집이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집을 사진을 딱 올려놓고 보통 집들이 사각의 모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집은 5 모서리를 갖고 있어서 삐뚤어져 보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집, 이 집을 살다가 언덕 위에 집을 지어서 아까 그 사진 언덕 위에 집을 지어서 레이놀즈 가족이 올라가고 이 집은 1897년 12월 21일부터 잉골드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잉골드가 이 집에 이제 들어앉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여성 조사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테이트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집이 레이놀즈 집입니다. 그러면 언덕 위에 그려졌던 집들이 어때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 그려진 지도 그림은 아니라는 거를 여기에서 신뢰도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가 지금 더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와집이 두 채야 그랬는데 이건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별동의 뭐 행랑채일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제 논문에서 분명히 이걸 창고라고 기재를 해놨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또 논의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집을 좀 확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시기별로 내용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이제 특정이 좀 되더라고요. 언제 집이 지어졌고 언제 올라갔고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아까 테이트의 집이라고 설명했던 이 부분이 보시면 산 등줄기에 앉아서 비탈면이 보이죠? 아까 비탈면이 바위나 흙이 있는 경사진 곳을 우리는 벼랑이라고 여기를 브라우라로 표현한다고 우리는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깝게 있는 집인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게 테이트 집인데요. 이거를 해상도를 좀 하고 보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이 앞에 서 있는 게 테이트고 이 안쪽에 서 있는 게 미스 테이트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레이놀즈 부인은. 이 사진을 보니까 안 보였던 자전거가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해상도를 하고 보니까 이 테이트는 레이놀즈 부인의 기록에는 없었지만 테이트는 자전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동수단을 자전거를 그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레이놀즈는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집에 해당하겠죠. 이게 테이트 집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다음은 말을 타고 다녔는데 요 아래가 나무인 것도 같고 그 하나에 있는 뭐 행랑채든 창고인지 뭐 그 지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딱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레이놀즈 부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흐릿한 오른쪽으로 마을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산도형과 그림이 다른 것은 완산도형은 남쪽으로 바라본 뒷모습을 그린 거라면 여기는 전면에서 찍은 사진이어서 마을이 보이는 거죠. 네,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여기는 분명히 동산이기 때문에 그 테이트 집의 그 경사면에 그 벼랑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흙이 아니고 바위도 아닌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각자의 집에 둘러쳤던 담장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산도형의 어쨌든 이 신뢰도는 충분히 좀 확보가 가능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들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인골드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미스 테이트 집을 방문한 여성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에 좀 몇 개의 집들이 있잖아요. 미스 테이트의 집은 좀 아래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산들이 좀 높게 보이죠. 그리고 몇 채의 집들이 보입니다. 이게 선명한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려워서요. 구해지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그 기록에 들어있는 미스테이트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진료실 사진은 좀 명확하게 좀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 집은 저도 선명한 사진을 못 구했습니다. 레이놀즈, 이건 이제 인골드가 옮기고 나서 자기 진료실을 설명한 그 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이건 감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감나무인데 가을에 사과만한 크기로 열리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시부인, 얘는 이시부인의 딸 보베, 뒤에 앉아있는 마루에 앉아있는 사람은 점쟁이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신자가 되는 오시부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오시부인이 앉아있는 뒤로 가면 전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대기실이고요. 이 옆에 이시부인이 서 있는 이 뒤에 문에는 이게 바로 진료실인데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 한지를 붙이지 않고 유리를 붙여서 이렇게 빛이 다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오시부인인데 오시부인의 등에 종기가 나서 첫 입원 환자가 된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시부인이고 이시부인이 보조를 하고 있는 진료의 모습이고 이 반대편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같은 방에 약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보면 이렇고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조제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뭐 충분하진 않지만 분명히 있어서 혼자만의 능력으로 좀 어렵다면 다들 융합적인 시각으로 각 부문마다 통합적으로 좀 연구를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단서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디스펜서리라고 표현한 요 기록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대목이 되는데요.
이게 전주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전주 스테이션이라고 쓴 사진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904년이에요. 1904년 10월에 미셔너리에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이것도 그 옥성득 교수님의 그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이 목사님이어서 자료를 좀 더 빠르게 체크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전주교회다라고 하는 1904년 시점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 같은 사진으로 봤는데 인골드의 고개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2장 찍힌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찍어서 집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1905년에 기록물에서도 여기를 교회문이 보이는 전주에서 이렇게라고 쓰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이들은 전주교회라고 보는 이 사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사진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서문교회에서 그동안에 최초의 은송리 교회다라고 발표하셨던 사진인데 분명히 두 개의 사진이 다르죠. 다른 집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마 김준기 박사님께서 이따가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토론에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의 자료를 어느 정도는 본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종실록에 한참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5년 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완산의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양인들이 간 후에 문이 찌그러지고 벽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값을 받고 헐어서 공사비로 보탤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임금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에이 그냥 다 부숴버려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 정부에서 딜이 온 거예요. 이 집 저 시간 5분도 충분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딜이 왔는데 우리 이 집을 사라는 거죠. 언덕 위에 있었던 그 기와집을 살려면 사가라 라는 딜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집을 사냐면 테이츠 남매가 거주하던 기와집이 이제 최초의 서문회 교회, 서문박 교회로 이전이 되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고하고는 별도로 어쨌든 빠르게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걸 단서만 같이 공유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결국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또 빠른 연구는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요건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최초의 전주가 어쨌든 최초 선교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혀 자원이 뭐 보존이 되거나 복원이 되거나 또 이게 프로그래머로 활용이 되거나 이러는 게 가장 뒤에 꼴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아까 인골드 진료실은 사진 자료가 구체적이고요.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골드 진료실을 복원을 한다든가 이 전체의 이 영역을 좀 청학산 영역을 활용을 해서 전시관을 설립한다거나 그랬을 때 자원의 정체성을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안내판도 좀 세운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스토리를 발굴하거나 이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텔링을 구축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뒤에 페이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일단 논의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준기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함께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